국가가 발주자인 관급 공사에서 수급자, 하수급자, 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공익침해 행위 살펴보겠습니다. 관급 공사기 때문에 수급자는 의무공량 표준품셈 100%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요. 그래서 노무비도 100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 관급공사기 때문에 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을 붙일 때 자기가 받은 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이 82% 위가 돼야지 하도급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이 심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계약 금액은 수급자가 받은 금액 대비해서 82% 아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심사를 할 때는 그 심사 기준표가 있어서 점수를 매겨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하도급 계약 금액이 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심사를 받으면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바꾸도록 하거나 하도급자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 수급자, 하수급자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받은 원도급 계약 내역대로 하수급자도 계약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붙였더라도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은 이것과 이것 대비해서 82% 이상의 경우에는 심사 안 받아도 되고, 그 이하에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 적절하지 않을 때는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고 법에 맞춘 국가 발주 공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불법이 발생을 해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을 해요. 어떤 지점에서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느냐, 어디에서 법을 어기느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도급 관계잖아요. 하도급법 4조 위반 행위, 이 사건에는 1항 위반 행위로 이제 결론이 난 건데, 하도급법 4조 하도급법 위반의 공익침해 행위가 이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4조 1항 위반의 하도급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이 4조 1항이 뭐냐,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낮게 결정을 그냥 해버리거나 낮게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하수급업자한테. 그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거죠. 국가에서 노무공량 표준품셈 100으로 받고 노무비도 100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낙찰이 됐는데, 수급자로서 이 돈을 최대로 이제 갖기 위해서
이 하수급 업체의 하도급 금액을 최대로 낮춰야 되겠죠. 이 돈 이익이라고 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82가 돼야지 되고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취소가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없는 사안이에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도급법 일반적으로 받는 것에 낮게 부당하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낮게 부당하게. 여기서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법에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당하게 낮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위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건설산업 기본법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어기면 이게 지금 심사 자료도 내야 되고 또 심사를 하는 또 감리업체도 따로 있고 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그 관련 규정에 심사 기준표도 있고 점수도 있고 뭐 아주 세세하게 단계별로 점검 이제 표가 있어요. 점검 기준이. 이거를 다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과를 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불법하게 해야겠죠. 통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 수급자가 받은 돈하고 하수급자한테 준 돈이 82%가 넘는다. 이렇게 국가한테 발주자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그럼 국가하고 발주자는 이제 공무원이 이 일을 관리하면 그 공무원이 이것은 하도급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심사 대상에 안 된다라고 이 수급자가 보고를 했다. 이 감리가 다 보고를 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위원회로 안 보내도 되고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심사는 끝났다. 왜? 82%가 넘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대치를 돈을 여기가 이제 후려쳤기 때문에 빼먹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심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84%, 84.5%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이제 제3의 업체가 썼다고 하면 속은 거겠죠? 허위 자료를 받은 거겠죠? 허위 자료?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불법을 했든지. 그럼 속이려고 하면 이 수급자가 어떻게 속여야 되느냐? 허위 자료를 내는데 허위 자료도 결국은 이 비율이기 때문에 이 국가 발주자하고 수급자 사이의 계약, 원도급 계약 내역이 있고 원도급 계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입찰 하도급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자가 이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하도급 계약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만 비교해보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교하지 못하게 어떤 심사 자료를 냈냐. 이 수급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이 원도급 계약하고 하도급 계약 내역을 분석했다 이러면서 분석표를 내요. 이 기초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했더니 84.5%가 나왔다. 그래서 82%보다 높으니까 하도급 계약 금액 적정성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허위 보고죠. 그리고 이걸 제3자가 이제 뭐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로 검사한 거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그냥 믿고 통과시킨 거죠. 아니면 서로 짰던지 공범이거나 간접 정범이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하도급법 4조 1항 공익침해 행위예요. 하도급법 위반은. 그게 이제 결과가 발생했는데 낮게 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과 심사 지침을 다 위반하는 불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82% 뭐와 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그거에 맞는 그 정도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일 텐데 그거보다 낮게 그냥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표준품셈을 이 사안은 40%를 낮춰서 하도급 그 입찰에 붙입니다. 그 자료를 하도급 입찰에 붙이는 자료를 자기가 100% 받은 표준품셈 이거를 40%로 그냥 일방적으로 낮춰가지고 붙여버려요. 그러면 40%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노무비만 최저가로 투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무비만. 이러니까 부당하게를 넘어서 이건 불법하게 낮게 40%로 후려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기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낮게 현저히 낮게 강요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입찰 그 하도급 입찰 계약 금액은 낮은 금액이고 그래서 하도급법 4조 1항 위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공익침해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있는 법령이에요. 그거 두 개만 위반했느냐?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왜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명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도급 내역하고 하도급 내역을 속여가지고 그냥 다 통과했다. 그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허위가? 이 보고 자료가 여기 국가 발주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이. 그러면 이게 공문서로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조작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하도급 입찰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참여자들. 그 이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40%로 이렇게 낮게 후려쳐진 것이 하도급법 4조 1항이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다 위반되고 알았을 텐데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입 다물어라.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은 여기에 또 하나의 공익침해 행위가 숨어 있습니다. 그 공익침해 행위는 어떤 법령 위반이냐면 공정거래법 40조 위반 부당 공동행위예요. 즉 담합, 입찰 담합이나 뭐 가격 담합 그런 부당한 공동행위 그것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부당한 공동행위가 어떻게 숨어 있느냐?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이 심사 지침에 아주 밑에 하위 규정이죠. 적정성을 심사하는 이제 기준 중에 이 시행령의 82% 이거보다 이제 낮으니까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점수로 매겨서 점수가 90점 미만이다. 이러면 이제 심사를 다시 변경하는지 뭐 이런 게 결정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심사를 안 받겠다고 이제 버티거나 허위로 심사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뭐 하소급자를 바꾸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허위 자료는 밝혀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다수의 입찰 참여 업체가 40%를 후려쳐줬는데도 입 다물고 있고 허위 자료가 뻔히 허위 자료가 등록이 됐을 때도 입 다물고 있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고 그 공문서를 받아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공기록이거든요. 그 국가가 그 공모를 하면서 접수를 한 그런 이제 자료니까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공공기록물인데 그게 외부에 이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 다물고 있지. 이거 허위 자료는 뭐 증거를 받아낼 수 없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원히 은폐되냐? 이 심사 지침 구조에 90조 미만이라도 단서가 있어요. 5개 이상의
입찰 참여 업체의 그 투찰 가격, 투찰 금액을 평균을 내서 뭐 문제된 그런 투찰 금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게 뭐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게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뭐 30%, 70%, 20% 이렇게. 그럼 그게 안 되면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그런 금액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지도 않고 낮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구나라는 게 이 공사, 하도급 공사 적정성 심사 지침, 하도급 계약 심사 지침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가 5인 이상의 금액이 서로 엇비슷하면은 그게 큰 차이가 안 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봐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허위 자료인 경우에는 그런 단서에 적용이 안 받지만 허위 자료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허위 자료가 아니라고 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단서 규정에 의해서 5개 이상의 입찰 참여 업체들이 이 점수가 엇비슷하면 불법 부당하게 낮게 가격이 결정돼서 강요받은 게 아닌 거예요. 즉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익침해 행위가 완전히 은폐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폐되는 게 바로 이 심사 지침 구조의 단서인데 그 단서는 5인 이상이 이 40%를 다 동의하고 알면서도 입 다물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행위가 뭐냐? 공정거래법에 40조에 담합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담합.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 공동행위라고 조문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을 담합을 하는 거죠. 서로 짜고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을 변경해요. 가격에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자유롭게 경쟁해서 임의로 그 정해져야 되는 가격을 여기서 5인이 저 수급자하고 이게 수급자와 이 5인의 관계는 협력 관계에 있겠죠. 계속 거래를 하는. 그들이 늘 뭐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다 알면서도 그냥 그것에 대충 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표준품셈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쟁 가격이 이 내에서 가격 경쟁도 이루어지고 품질 경쟁도 뭐 이루어지고 뭐 기술 경쟁이든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40으로 뚝 잘라서 경쟁의 폭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 자체를 안 한 거죠. 그것이 가격 담합인 거죠. 그러면 낙찰자를 자기들끼리 정한 것일 수 있어요. 속여서 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좀 특수한 형태의 담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담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담합은 왜 하느냐? 이 담합의 결과는 뭐고? 피해자가 무엇이냐? 담합은 담합이잖아요. 가격과 품질과 이런 경쟁을 제한하고 전부 가격에 대해서 알고 합의를 하고 입 다물고 투차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법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입막음이 다 되어 있는 거죠. 하도급법 4조 1항은 위반되지 않은 것처럼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몰래 이 누군가가 이제 한 명이 몰랐든 뭐 어쨌든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낮은 금액으로. 여기는 최대 100배 그러니까 그냥 최대치 받은 거죠. 1원도 깎지 않은 모든 돈을 국가 돈으로 받은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국가 재정으로 다 받고 가장 낮게 후려쳐서 그럼 이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인이 이런 일반적인 금액을 더 낮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자기는 국가를 속여서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국가를 속여서 국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 5인들하고 여기 5인
5개 이상의 입찰 참여자들하고 짠 거죠. 이거 다 알고 40% 알고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몰랐거나 뭐 알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서 이 가장 최저가로 후려쳐진 이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 손해를 떠안고 이런 거래관계에 하도급법 4조 1항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그 위반이 한 부당한 거래 관계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끌려 들어갔거나 뛰어 들어갔거나 어쨌든 그 안에서 감수를 했든 피해를 입었던 그런 피해는 입은 거고 거기에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가가 되는 거고 국민이 되는 거죠. 국가 재정, 국민의 세금, 예산을 수급자가 100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협력자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자들이 다 알면서 입 다물고 가격을 결정을 하고 뭐 품질이든 가격이든 경쟁을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낮게 고정 가격으로 만든 거죠. 뭐 염가로 하는 것도 담합인 거잖아요. 염가로 가격을 누군가 해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안 하고 품질 경쟁을 안 하고 기술 경쟁을 안 하는 겁니다.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게 이제 담합이거든요. 부당 공동행위고. 그 여기에 부당 공동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당 공동행위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그 공익침해 행위도 숨겨지게 되고 하도급법 그 4조 1항 위반의 그러니까 뭐 1항이든 2항이든 위반의 것도 숨겨지게 되고 아닌 공익침해 행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자 같은 지위에 있는 이게 이제 대기업 건설사죠. 이 대기업 건설사들은 강급공사에서 계속 국가 돈, 국민 돈 세금을 100%를 다 자기들 것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뭐라고 하냐,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난 이렇게 못한다 라고 반기를 들거나 이제 저 같은 변호사가 이렇게 진실을 밝혀놓으면 뭐라고 주장하느냐, 관행이다. 관행이다? 그 담합이 관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 뭐 관행이면은 영원히 적법한 거예요? 가격을 짜는 게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관행이라서 범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관행이라서 하도급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계속 해왔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백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더 덧붙여서 이게 국가가 발주한 광급공사인데 그래서 표준품셈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자기는 다 받고 그 논리를 가지고 다 또 그 법규 근거를 가지고 다 받아놓고는 하는 말이 이 수급자가 민간공사다. 이거는 자기가 시행자고 자기가 발주한 공사다. 그래서 하수급자는 다 후려칠 수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막 손해 입었다. 자기도 뭐 받을 거 다 받아서 여기 줄 거 다 줬다. 그 이유는 국가 발주자인 공무원이 공사 전문성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렇다. 국가 공무원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서 또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제3의 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업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자기네 현장에 현장 실무자가 일탈을 한 거다. 혼자서 뭐 실수를 했거나 일탈을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기업 건설사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거래상 지위로 강압적으로 깎아온 거예요. 그걸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이런 판례가 없었고 이것이 규제된 적이 없고 권익위에도 묵살했고 공정위도 묵살했고 국회에 나가서도 시정이 안 됐고 검찰도 전부 무혐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고등법원에서 드디어 최초로 하도급법 4조 1항 위반이라는 게 판결이 선고가 됐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위조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이 금액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위법이 없었다고 하면 조작이 없었고 위계한 공무집행방해가 없었으면 이렇게 낮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에
딸려 들어가거나 끌려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판결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에도 이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지침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를 않았고, 여기에 그 5인 이상의 하도급 입찰, 투찰자들이 다 알고서 40%로 입 다물고 전부 투찰을 해서 누군가 모르는 자가 걸려들었을 때 그 자만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런 담합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익위에 제가 새로운 그 공익침해 행위, 공정거래법 40조 위반 담합행위, 그것을 공익신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공익침해 행위가 결합이 되고 이걸 또 봐주는 여기 누군가의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 부패 행위가 함께 다 결합이 돼서 오랜 세월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입 다물고 눈 감고 하면서 이 전체 공익침해 행위가 계속 발생했고, 이런 공익침해 행위는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발생할 우려 있는 그런 공익침해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발생할 우려 있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그런 공익신고, 그것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발생할 공익침해 행위가 무엇이냐, 없다 이러면서 막 종결을 해버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왜 계속 발생할 공익침해 행위인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